안녕하십니까. 일급수 새벽 배송의 김도영 어드바이저입니다. 10월 달이랑 다르게 11월 달은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썩 좋지 않죠. 특히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는 당일 거래소는 마이너스 3.23%, 코스닥은 마이너스 2.66% 하락을 보여준 시장이고요. 전체 거래소와 코스닥을 합쳐서 거의 2,300개 정도 되는 종목이 하락을 보여준 시장입니다. 시장은 변동성을 확대하는데 오늘의 결론,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자. 바로 조정 이후는 상승이고요, 상승 이후는 조정이다라고 하는 것. 시장은 이 거친 바다의 파도와 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 말고, 손실? 맞아요, 물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눌림 이후에 더 강한 상승. 그럼 이 눌렸을 때 어떤 공략으로 대응할 것이냐.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이 있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이 있고요.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자산을 증대하는 결과로 보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금이 밀물처럼 들어오다가 11월 달 들어와서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진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금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자금이 들어오면서 매수에 대한 강도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S를 먼저 좀 드리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11월 14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오전 럭키7에서 안내 드렸던 종목이 이수페타시스예요. 그때 가격이 11만 한 7,000원 정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송해요, 11만 5천원 정도 수준이네요. 11만 5천원 정도 수준의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 이 구간에서 하락이 세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한 5% 정도 눌렸어요. 그랬더니 김도영의 럭키7 소통 창구에 계신 분들이 이수페타시스 어떡해요? 이런 종목을 추천하면 어떡해?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전일자 이수페타시스는 진짜 초급등을 보여주면서 13만 원 돌파, 13만 4천 원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줬죠. 자, 이렇듯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눌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김도영이는 자꾸 큰 종목, 대장 종목, 대형 종목, 우량 종목 이런 것을 안내를 드릴까요? 그런 종목 많이 자금의 바다에서, 이 자본시장의 바다에서 큰 자금 유입이라고 하는 이 파도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이죠. 실적 서프라이즈 그를 통해서 13만 4천 원까지 상승. 오늘 물론 밀렸습니다. 이 또 밀렸잖아. 네, 밀릴 수 있죠. 조정이 상승 이후에는 차익 실현. 그럼 물량 소화해서 눌려. 또 다음에 추가 상승.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대장 종목으로 든든하게, 우아하게 수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에 대한 종목을 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는 이름이 참 이쁜 종목이에요. 이쁜 종목. 종목명 에이프릴바이오. 에이프릴이라고 하는 걸그룹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그룹은 아니라서 자, 이 종목은 제가 언제 추천을 했냐.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11월 11일 빼빼로 다인 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고점 대비해서 4영업일, 5영업일 연속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 구간, 제가 추천드렸을 때 가격이 한 3만 2천 원 정도 수준이에요.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살짝 깨져도 우린 눌림목 공략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이
오늘 신고가 돌파. 41,450원을 찍고 나서 물론 4만 원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2,000원에서 4만 원까지 20% 정도에 대한 단기 급상승을 맛보셨죠. 이렇듯 시장에서 바이오면 바이오, 또 반도형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반도체, 대장 종목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 제약바이오를 하시는 분들이나 시장 참여자 분들이 알테오젠을 생각보다 많이들 무시하십니다. 정말 무시해요. 야, 이거 언제 이걸로 수익을 내냐?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 매매를 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 종목은 잘 끌고 가면서 수익을 잘 올리는 종목입니다. 올해 1월 달 가격이 얼마였어요?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55만 5천 원. 오늘 고가 56만 9천 원까지. 거의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대장주, 대형주의 힘. 내가 욕심을 버리고 김도영의 SK하이닉스나 심텍이나 로보티즈나 APR 이런 것들을 공략 안 하시고 나는 알테오젠만 공략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알테오젠이 자금이 들어왔다. 오히려 조화를 외칠 수 있는. 자, 투자에 대한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대형주, 우량주, 대장주로 안정적이고 또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런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와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김도영의 럭키7 소통 창구에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AI가 거품이래, 도영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너무 선반영된 거 아니야? 금리 인하도 안 한다라는 것 같던데?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자, 버블일 때는 버블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버블은 전부가 다 미친 듯이 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가 버블이에요. 버블에 대한 경고를 하고 버블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버블이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중요한 점은, 정말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현재 빅스 지수, 미국의 빅스 지수가 한 25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기준 한 25를 고점 기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전에 더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 이슈들, 악재들, 이걸로 글로벌 악재들, 이거를 통해서 25 이상 30, 4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25가 거의 상단이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이 위험도가 줄어들면서, 빅스가 위험 지수거든요, 공포 지수. 그게 줄어들면서, 빅스가 줄어들면 뭐다? 안전한 시장의 흐름이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이제 리스크를 대부분 반영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로 AI 버블론을 열심히 주장한 마이클 버리, 그리고 이번에 샘 울트만이 1조 4천억 달러에 대한 계획,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서는 반응을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 버블이래. 야, 이 기사 나왔는데 엔비디아의 지분을 매각했대. 이러면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그런 시장을 만들었어요. 톡 건들면 팡 하고 터질 것 같은 그 긴장감이 극대화된 그런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은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하고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죠. 그러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그 매도가 또 다른 매도를 불러오는 투매 현상까지 글로벌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만 밀린 게 아니에요. 일본 시장도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오히려 이런 이슈와 이런 현상들이 버블로 올라가고 있는 이 AI 산업의 하락, 차익 실현, 그러면서 눌렸죠. 그러니까 버블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단기적인 고점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물량들이 오히려 시장의 자정작용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더욱더 건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 구글이, 아마존이, 메타가 이런 기업들이 돈을 빌린다. 그 회사들은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회사들이야. 그러면 내가,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월에 10억씩 벌어. 그럼 은행에 가서 내가 10억 버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 나 1억만 빌려줘. 그럼 은행에서는 너 얼마 버는데? 나 한 달에 10억. 1년에 120억. 1억 빌려줘. 오케이! 하고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소득자, 그죠? 이쪽, 그리고 그 저신용계층, 여기서 그 사모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금을 빌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빌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히 이쪽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걸 쓸까요? 금리 인하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여기에 부실이 터지지 않으니까.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을 나타낼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유동성이 풀려나가면서 추가 성장에 대한 이런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측면이고, 자금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구간에서 자금은 어디로 이동한다? 또 한 번 대장주, AI의 리더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쪽으로 자금이 물밀듯이 밀물이 또 한 번 쫙 들어오면서 시장은 신고가의 영역을 또 한 번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왔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대장주를 봐야 되겠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야, 너 저번 주에 추천했던 SK 하이닉스 많이 밀렸어. 네, 많이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밀린 것 같아요. 자, SK 하이닉스 보도록 할게요. 11월 11일이 화요일인데 제가 이 방송을 화요일 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올라가요. 그럼 수요일 날 이 종목의 시가가 60만 6천 원이에요. SK 하이닉스의 시가가. 지금 현재 57만 3천 원. 한 3만 원 정도 밀렸네요. 3만 원 정도. 한 5% 정도 밀렸네요. 호들갑 떠시는 분 안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는 눌린 게 아니에요. 시장이 움직이면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 차트적으로 오늘 SK 하이닉스는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지금 현재 NXT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잘 나왔어. TSMC의 실적도 잘 나왔어. 그럼 결국에 뭐야? 얘네가 주된 매출처가 어디야? 엔비디아죠. 그럼 엔비디아의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일 목요일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에요. 이 영상을 시청한 여러분들도,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적이 얼마나 더 잘 나왔느냐, 저는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어떤 거에 집중한다? 지금 현재 GB200이라고 하는 이 칩셋에서 GB300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이 가이던스, 이 방향성, 그리고 그 이후에 루빈 칩셋에 어떠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시장에 센세이션한 그런 반응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엔비디아는 이번 D램 가격의 초급등을 통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젠슨 황이 국내에 방한을 해서 SK 하이닉스 이재용,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 등등을 만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레거시, 그리고 자율주행과 빅데이터, 이런 것에 대한 니즈가 필요했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먼저 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의 흐름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살짝 눌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20선 지지 잘 받고 나서 여기서 반등이 또 한 번 나오면 신고가 돌파 구간으로 또 한 번 진입하면서 럭키 세븐답게 77만 원 힘차게 가자라고 말씀드리고요. SK 하이닉스 뒤를 이어서 지금 현재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달부터 계속해서 거의 매주 AS를 해드리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달에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 가격이 2만 원이에요. 2만 원. 지금 얼마냐고요? 52,800원이에요. 230%가 넘게 올랐죠. 오늘도 시장의 변동성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판 산업은 팁을 좀 드리자면 기판이 커지면 기판 업체들은 돈을 더 잘 벌어요. 근데 이 GB 시리즈에서 루빈으로 들어갈 때 20% 이상 기판에 대한 확대가 나타난다. 한마디로 돈방석 위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하는 이 AI 산업의 가장 중점적인 것은 엔비디아의 물건에 누가 들어가느냐. HBM, LPDDR, GDDR7, CCL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기판 여러 가지 소켓 많겠죠. 그런 쪽에 집중도를 더욱더 높이고 조정이 나타날 때가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추천할 종목이 뭔데? 라고 보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세 상승 시장에서는 조정도 곧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홀딩하는 종목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 SK 하이닉스, 두산 다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매매적인 관점을 보셔야 되는 종목이죠. 종목명 파미셀. 야,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제약바이오야? 아니요. 파미셀의 주된 수익원은 이 CCL 관련된 저유전율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두산전자의 CCL이 독점이에요. 엔비디아 독점. 그러니까 다 얘네가 만들어. 그러면 이 두산전자에 납품하는 회사 중 하나인 파미셀의 성장 동력에 우린 집중해야 되겠죠. 파미셀은 실적이 지금 이 CCL의 저유전율 소재에 대한 생산이 주 산업이에요. 근데 이번에 3공장까지 증설? 뭐 하겠다? 더 많이 만들겠다. 이걸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에서 이제 에이스익으로까지 넘어가 버리면 진짜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어요. 10월 21일 정도에 럭키세븐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이때 가격이 한 13,500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28,000원까지 올랐죠. 정말 대단한 상승이 나타났다. 어저께 전일이죠. 전일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오늘 한때 뭐 쉬었는데 오히려 19,000원 미만에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목표 가격 24,000원 안내 드리고 손절 라인은 15,8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 하락에 조정의 변동성 확대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세 상승 안에서 대장주와 우량주와 대형주로 플레이를 하면서 자산을 웅장하게 만드는 여유로운 투자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이었지만 다시 한번 설렘과 용기 가득한 그런 전망과 그런 전략과 그런 종목으로 추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김도영의 럭키세븐 소통 창구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든 시장 잘 이겨내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 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가자 외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하는 주식 투자 답답하셨죠? 돈 내고 회원가입했는데 왜 질문을 못할까? MTNW는 다릅니다. 궁금한 건 바로 질문하고 바로 답변 받으세요. 가입비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MTNW. 제대로 벌고 싶다면 종목
상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W에서 경험하세요.